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4년차 장반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. 저도 제가 백혈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. 하지만 이 산정특례 제도 덕분에 병원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.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정특례는요, 제가 가지고 있는 백혈병이나 암 또는 희귀성,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화상, 중증 외상 같은 그런 병들은 딱 듣기만 해도 좀 치료가 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병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병은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본인이 내야 되는 병원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모든 병원비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우리가 이제 진료비 내역서를 보면은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잖아요. 아쉽게도 비급여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. 급여 부분만 혜택을 받습니다. 이것도 진단받은 질환에 따라서 0%에서 10%까지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전액이나 90%를 국가에서 대신 부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거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면은 약국도 가서 그 진단받은 병에 대한 약도 타잖아요. 그 약값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급여는 해당이 없습니다. 산정특례 기간은요,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산정특례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.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. 암의 경우는 5%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되고요. 심내혈관 질환도 마찬가지로 5%, 중증화상과 중증외상도 5%만 부담하면 됩니다. 희귀 난치성 질환은 10%를 부담을 하면 되고요. 2017년에는 중증 치매까지 산정특례 대상이 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결핵은 본인 부담률이 0%입니다. 네, 이렇게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질환들을 알아봤고요. 이번에는 그 산정특례를 신청해야 되는 방법과 그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산정특례는 30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왜 30일이 중요하냐면요, 진단일로부터 30일까지는 진단일부터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데요, 30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신청한 날부터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이게 중병에 걸리면은 막 이런저런 신청할 겨를도 없겠지만요, 그래도 보호자분이나 환자분이 30일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 진단을 받으면 바로 신청하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 진단받으신 병원에 간호사실이나 원무과에 가면은 친절히 안내를 해주시는데요. 저도 제가 이제 그때 막 항암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 못하고 제 아내가 대신 해줬는데요.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보호자분이나 환자분이 바로 그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. 먼저 산정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암이나 중증 환자들은 병원비를 크게 절감할 수가 있고요. 그 산정특례는 등록일부터 5년까지 해당이 됩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비급여 부분은 해당이 없고요. 급여 부분만 산정특례 대상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진단받으신 질환에 처방된 약까지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산정특례는 3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. 신청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. 예,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산정특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그 산정특례에 대한 기간입니다. 그 산정특례가 기간이 5년인데요. 이거를 연장을 하려면은 몸 안에 처음에 진단을 받았던 암세포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산정특례가 연장이 되는데요. 저도 치료하면서 느꼈고 또 다른 환자분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5년이 지나서 암세포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비싼 치료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진료비 또한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본 내용인데요. 그 유방암 환자분이신데 그 산정특례 기간 5년이 지났습니다. 5년이 지난 후에도 몸에 암세포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또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거를 좀 5년에서 좀 10년으로 연장이 좀
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에 산정특례의 취지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뭐 치료 기간이 긴 병들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는 가계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잖아요. 5년이 아닌 그 이상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산정특례 기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제가 이식을 하고 입원을 했을 때 이인실을 썼어요. 근데 이제 옆에 있는 환자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. 되게 이제 귀엽던 친구인데, 이 친구가 병이 혈액암 계통인데요.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. 어떤 병인지는. 근데 이제 그 희귀성 병이어서 이게 또 희귀 난치성에 또 해당도 안 되고 해서 산정특례 대상이 안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병원비가 한 달에 한 몇 천만 원씩 계속 나갔다고 해요. 그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면은 그 환자분은 물론이고 그 가정이 가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. 그렇잖아요. 생각해 보세요. 한 달 병원비가 연봉 이상 계속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100%또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? 그러니까 좀 산정특례 대상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늘려줘서 많은 국민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그럼 고맙습니다.